사실상 우리 같은 개인도 돈을 벌 수 있거든. 뭐 티켓 값으로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 지금은 2차, 3차로 더 발전되는, 요즘은 진짜 IP가 중요한 것 같아. 이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무궁무진하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하는 거지. AI로 인해서 모든 산업의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요즘 스파이더맨 영화 개봉해서 핫하잖아요. 영화 보셨어요? 당연히 초반에 가서 보고 왔지. 지금 보니까 한 600만 넘었다고 하니까 역시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근데 영화 내용보다 좀 다른 게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왜 예능에서 보면 장항준 감독님 1600만 넘어가지고 개런티 관련돼? 얼마 벌었냐? 얼마 벌었냐?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영화 보고 나서도 이제 그런 것들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 사실 영화가 흥행하면 누가 돈을 버느냐 되게 궁금하잖아. 배우들이 많이 벌잖아요. 근데 배우도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박정빈님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노개런티로 하고, 그 노개런티를 하는 조건으로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흥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쉐어하는 형태로 제작에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우가 많이 벌 수도 있고, 감독님이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분들보다 제작사나 투자자가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되게 막 제작이나 배급사가 투자를 해서 엄청 돈을 벌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같은 개인도 돈을 벌 수 있거든. 개인도 영화에 투자할 수 있어요? 시사회 때 보고 흥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작품성을 논하기도 하지만, 사실 투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전을 보고 내가 투자할 수도 있지. 그래서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는 사실 큰 투자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고 흥행에 대한 쪽으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라고 해서 개인이 흥행에 관련된 것만 딱 투자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 주식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대로 즐기려면 돈을 벌어야 즐겁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후원형인데, 영화 산업을 위해서 후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이 직접적인 투자보다 간접적인 투자가 있는 것처럼 CJ ENM이나 쇼박스처럼 영화 제작을 하거나 배급사에 관련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영화는 뭐 티켓 값으로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는 진짜 영화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고 상영 기간이 끝나면 그냥 비디오로 보는 수준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영화관에서 보는 건 거의 광고격으로 영화에 올려서 홍보가 되면, 그 다음에 굿즈 산업이라든지 그 이외의 OTT 배급사로 또 관련된 것들이, 예전에 없던 유통 채널들이 생기면서 영화 상영으로 하는 수익 이외에 지금은 2차, 3차로 더 발전되는 산업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커진 것 같아.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많아졌잖아. 그 시장으로 풀리면서 2차적인 수익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보면 전편에 대한 것들이 무료로 풀었다가 유료로 바뀌거나 이런 채널들도 있고, 진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채널에서는 보면 다 전편을 유료화로 바꿔. 그리고 희한하게 크리스마스 때 보고 싶은 영화, 추석 때쯤 보려고 아껴놨던 영화는 그때 꼭 그걸 유료로 바꾸더라고. 옛날에 흥행했던 드라마들이 역주행하죠. 다시 역주행하더라고. 맞아. 일회성 흥행보다는 IP가 되게 중요해진 거잖아요. 요즘은 진짜 IP가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죽은 캐릭터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들한테는 되게 향수를 불어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세대들한테는 새로운 캐릭터잖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업된 거지. 내 사업에 IP 산업에 대한 걸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사서 특정된 부분에 굿즈를 개발하는 것도 답이지.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의류하고 패션하고 관련 없지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의류 쪽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게임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션에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가 관련된 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기획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이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무궁무진하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나를 IP화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잘하는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버가 되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거잖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를 아이 브랜딩해서 자기를 IP화 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작까지 들어가.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지. 이 IP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히트맨이라고 그 외국 영화 있어. 미국 영화. 그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봐. 그러니까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270억을 주고 사서 그냥 아예 판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연금처럼 돈을 버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그래서 내가 IP 산업 중에 좀 제일 좋았던 게 해외 공연을 보러 갔어. 근데 3시간을 줄을 서가지고 그 가수의 굿즈를 사더라고. 다시 줄을 서. 그러더니 가차를 돌려가지고 그 가수의 그 인형이 나오는, 자기가 원하는 걸 뽑을 때까지 돌리는 거지. 근데 그리고 나서 가수의 리허설을 들어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공연을 들어가. 리허설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리허설이 뭐냐면 이 가수가 세팅된 모습이 아닌 목 풀고 연습하고 그리고 먼저 와주신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공연할 때 사람들 입장. 그럼 그 티켓을 따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지. 와. 그것도 엄청 치열해. 그러니까 그렇게 아티스트의 경우는 그 아티스트 자체가 IP잖아.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하고 참여하고 싶고 소속감이 들잖아, 막. 이런 기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팬덤들이 생기고 그 팬덤이 되게 오래 지속되고, 너무 놀라운 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0년이고 30년이고 해마다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동방신기 멤버들이 일본에서 다 각각의 콘서트를 해. 근데 이 각각의 멤버들의 콘서트에 오시는 팬층들이 40대부터 60대까지 너무 다양해. 근데 60대가 제일 많으셔. 생각해보면 본인이 30, 40대 때 좋아했던 가수인데 60대까지 한결같이 와서 모든 걸 즐기고 모든 걸 사는 거지. 그 소속감이 엄청나다. 그래서 I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공연 플랫폼에다가 얹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날 느낀 건데, K 컨텐츠가 활성화되고 K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공연을 해외에서 많이 하니까 그 공연의 그 대기 시간이 길거든. 그 대기 시간에 뭐 K푸드라든지 K 뷰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그 대기 시간에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산업?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 산업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예전하고 다른 유통 구조가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보면 AI로 인해서 모든 산업의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즈니스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다양해져야 되는데, 여튼 IP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군은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여기에서 돈이 되는 구조, 항상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